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8일 탄핵이 실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상을 정정하기 위해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탄핵이 100%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잘못된 예측을 하면서 혼동이 되셨을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사과하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이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무래도 탄핵 쪽에 무게를 실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보수 쪽 성향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영상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거의 정치적으로는 중립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향을 받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결국에 대부분 보수 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역시나 그쪽도 아니고 중립의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 위치에서 민주당이 잘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상황의 팩트적인 부분에서 따졌을 때 계엄령 자체가 잘못됐다 이 부분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아마 보수 쪽의 분들도 계엄령은 잘못됐지만 얼마나 뭐 대통령이 힘들었으면 계엄령까지 했겠냐,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어쨌든 뭐 각자의 정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 순수 현상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계엄령은 잘못됐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을 것이다.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영상을 만들었던 거니까, 어쨌든 제 예측이 잘못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동까지 드렸다는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면, 역시나 다시 정치적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저는 어떤 뭐 보수 진보 이런 쪽이 아니다라는 점, 최대한 중립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그리고 만약 민주당 쪽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저는 동일하게 영상을 만들었을 거라는 점을 꼭 한번 꼭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제 탄핵이 실패했죠. 결국에는 투표까지 이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거는 결국에는 윤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의힘 쪽에서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그 전에 김건희에 대한 특검 투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마도 불확실성, 또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100% 지금 100%로 이제 부결될 수 있는 방법, 탄핵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을 했죠. 하지만 이 방법 또한 굉장히 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위험성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보수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은 민주당에서도 분명 그런 이력이 있다. 요런 서로 이런 거는 정치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사안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계엄령 탄핵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투표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는 점, 이 부분은 저는 뭐 당을 떠나서 분명 중립적인 국민의 시선으로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결국에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것을 선택했고,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요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결국에는 주식 방송이기 때문에 주식은 또 크게 흔들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저는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뭐 시위는 당연히 어제 뭐 탄핵 안 됐으니까 시위 바로 딱 끝나는 거 아니겠죠. 계속해서 시위가 지속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외신에서도 지금 기사를 찾아봤을 때 이렇게 탄핵 표결 무산 정치 격변 연장,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 뭐 이런 부분들, 뭐 미 언론 정치적 혼란 지속 예상,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탄핵이 부결된, 요런 표결이 불발된 거죠. 결국에는 뭐 부결됐다라기보다는 투표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치적 격변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 이런 부분들은 순수 뭐 주식 경제적,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더 큰 하락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음 바로 내일이죠. 월요일 날 장이 시작했을 때 9시, 그리고 외환시장이 열렸을 때 아마 코스피 코스닥은 또 한 번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환율은 또 크게 또 올라가면서 또 1,500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훨씬 높을 것 같고, 대부분 또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탄핵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이재명 관련주나 아니면 정책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는 탄핵 시에는 수혜가 됐겠지만 반대로 탄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하락했을 수 있다. 뭐 오리엔트 전공 잠깐 차트를 본다면 3연상으로 정말 강하게 올라갔지만 상한가로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이제 떨어질 때도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또 보수, 진보 이런 쪽에 공방이 이어지면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그 방향성을 지금 위치에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겠지만, 일단 월요일 시작을 했을 때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탄핵 그 계엄령이 되고 계엄령이 해제됐을 때 빠르게 아침에 공지사항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서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는 크게 오를 것이다, 굉장히 확실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너무 정치적 얘기는 하지 않도록 제가 약간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제 정치 성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조금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리는 거,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에이텍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들이 최근에 거의 3연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월요일에는 당장 하락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역시도 윤정부 때 지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 관련주로서 최근에 약간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마찬가지로 크게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책 관련주로서 이제 대선이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정책 관련주, 가장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저출산 관련주 꿈비나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이런 정책주들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탄핵에 의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힘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은 반대로 이제 윤 정부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 관련주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쪽에서
잡더라도 원자력 관련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에는 원자력 관련주들은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BHI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은 저는 안철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것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철수는 투표까지 진행을 하고 나름 국회의원으로서 약간의 그 자질을 보여줬다. 이런 텐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관련주들 중에서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철수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당연히 100%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안철수 관련주 안랩 그리고 써니전자가 또 한 번의 파동을 만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정치 관련주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탄핵 시의 수혜주들은 오히려 반대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나마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안철수 관련주 안랩이나 써니전자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하고, 역시나 제가 정치적인 내용을 최대한 제 성향을 담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을 말씀드리고, 영상도 최대한 정말 확실하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탄핵 그 계엄령이 발생하고 그리고 해제됐을 때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주식적인 내용만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만 조금 당분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